네. 의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회의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세요? 김영진 의원님, 국회의원 지금 삼선 의원 아니십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제3호에 따라 지난 1월 18일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님 등 13인으로부터 전체 회의 개회 요구가 있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하여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 진행을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박홍근 의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원장이 방망이 두들기였어요. 네. 오늘 10시에 인사청문회 한다고. 그 이후에 간사 간에 협의가 있을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해서 지금 계속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방망이를 뚫어놓고 나서 그걸 스스로 부정하십니까? 그건 협의일 뿐이에요. 합의가 아니라. 합의는 우리 의결사항에 합의했던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오늘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후보자를 데려놓고 해야죠. 저희가 여당이라고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을 두둔하거나 무조건 방할 생각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히 저희는 검증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없습니다. 오히려 한덕수, 제가 그때는 제가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잘 알죠.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그다음에 이상민, 너무나 자료 제출이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엄청나게 우리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처럼 그냥 그래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마 간사님도 그동안 뭘 요구를 했고 어떻게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됩니다. 특히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해야죠. 대통령은 지명해서 국회에 검증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검증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주권자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쏟아진 의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저는 충족시키고 싶어요. 그게 제대로 소명이 안 된다면 그 문턱을 못 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장 자체를 아예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혹시 여기 와서 뭔가 해명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한 대로 오늘 청문회를 열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바깥에서 얘기했던 거, 언론이 지적했던 것을 철저하게 묻고 제대로 답변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자 이겁니다. 왜 청문회 자체를 완전히 거부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가 의결했던 그 사항을 스스로 왜 뒤집는 것입니까?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 더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국회는 국회 일을 하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특히 국무회의 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묻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자. 그 문턱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해명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 청문회를 본 국민의 여론이 결정할 것입니다. 왜 그 기회 자체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먼저 우리 합의를 뒤집고 보이콧을 선언한 것, 그다음에 어제 재경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그저께인가요?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 재경윤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 제가 박홍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물은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장님께서 뭐 그렇게 막 열을 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우리 재정경제기획은혜가 품위 있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자, 우선 먼저 본 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던 분은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까? 후보자가 고발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후에 했잖아요. 그 후에. 자, 그다음 두 번째, 자료 제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회의에서 의결했던 그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에 보게 되면은 사실 1월 19일 날 오늘 그 양당 간사 간의 청문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그 여당 간사께서 노력하셔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와 관련돼서 양해가 좀 이쪽에서 또 됐고 야당에서도 그래서 그러면 서로 이 합의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이 성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오늘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청문회를 지금 뭐 안 늘겠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라고 하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했던 것이고 또 어젠가요? 국민의힘 간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 그 해놓으신 내용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반응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하십시오. 아직 상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 제가 지금 상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자, 박수영 간사님, 하십시오. 박수영 간사님 하십시오. 예. 자, 박수영 자, 간사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김영진 의원님, 제가 발언권 받았으니까 다른 상임위를 비판하는데 다른 상임위의 비판에 맞게끔 이민자 위원장이 지금 10개로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자, 뭘 위반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나중에 차후에 과도하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영진 위원장님 위원장이 하는 행위는 국회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요. 엄청나게 자, 박수영 의원님, 예. 간사님 얘기하십시오. 예. 자, 후보자가 논 다음에 얘기하세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없고 하십시오.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에서 시간 좀 다시 잡아. 조용히 하세요. 규칙을 지키고 해야죠. 김영진 위원장님 발언권 들어보세요. 얻어서 하세요. 들어보세요. 들어서 발언권 얻어서 양당 의사진행 간사간에 발언하세요. 합의가 되면 양당 아니, 간사간에 발언권 합의가 되면 얻으세요. 보면 되니까 발언권 없고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왜 남의 발언을 자, 막습니까? 발언하십시오. 발언 기회를 왜 막아요? 발언하십시오. 해명이 필요합니다. 발언하십시오. 해명이 필요합니다. 안건 상정하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로가 얘기하고 난 뒤에 서로 합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십시오. 예,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와는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의 확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정부라든지 은행 등 공식적인 기관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자료 요구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으로 의견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은 일정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자료 요구는 청문회 7일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20일에 청문회를 열어야 했지만은 여당에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오늘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약속했던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던 후보자 측이 어제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었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고성과 갑질 의혹도 위중하지만은 청년들 분노를 유발하는 불법 증여,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기타 새 아들과 관련한 부모 찬스 등에 대해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배우자가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가족이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 금융거래 내역을 내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18년까지 고리대법제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이걸 연도별로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 또 가족 간 금융거래는 없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 장남과 차남이 할머니에게서 매입한 마포상가 대금 2억 원 이 무슨 돈으로 샀는지 가족 간 주고받은 건 아닌 건지 내라고 하는데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과 21년에 할머니가 후보자 세 아들에게 증여한 KSM 비상장 주식 31억 상당인데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얼마나 배당이 됐는지 증여세 자금은 누가 냈는지 가족 간 금융거래를 통해서 낸 거 아닌지 수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또 세 아들은 거액 증여를 받을 당시에 학생이거나 미취업자였습니다. 단순히 증여세 납부 문제가 아니라 냈다면 누가 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부모 찬스로 대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안 내는 겁니까? 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세 아들이 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 아들의 주식 자산이 8,150배가 늘 동안에 개인간 예금은 줄지 않았는데 왜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런 걸 내지 않는 겁니까? 100억 로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아파트 공급 계약 36억 7,800만 원, 35%에 해당하는 12억 9천만 원에 증여를 한다고 계약서를 썼는데 5억 4천만 원만 또 증여했다는 건 무엇이며 누가 그 돈을 냈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원본 왜 안 내는 것입니까? 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지금 자, 다음은 정태호 우리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간사님과 그 박수영 간사님 간에 서로 합의했던 내용 저도 들은 바 있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태호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